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무난하게 종료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여러 증권사들이 뭐 표현한 대로 무난했다는 얘기고 이제 무난했다는 얘기는 좋게도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네. 기대들이 좀 많았던 쪽에서 보면 또 증시는 계속 기대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쭉 설명 아까 나오는 걸 저도 같이 봤는데 네. 이제 뭐 MOU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의 대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뭐 사실 전체 규모가 이미 확정이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조정이 되고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었던 거고 조금 이제 독특했던 거는 조선주 쪽은 확실히 조선업 쪽은 굉장히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규모와 이런 부분들에서도 비용 위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조선업에 상당한 그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다. 이거는 단기 호재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네. 이게 우리 구조적인 어떤 그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나고 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관세 협약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이슈화돼서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무난했지만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은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미증시요.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판단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로 근접해 간다고 했고 또 고용시장 쪽은 막 과열이 됐다가 그게 좀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양측이 그렇게 움직일 때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중립금리가 계속 유지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변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프레임워크의 변화라는 게 이제 뭐 좀 예를 들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거는 이제 폐지하겠다. 네. 또 뭐 이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부족, 숏팔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안 하기로 하겠다. 이제 좀 더 중립적으로 바뀐 건데 그 중립적으로 바뀐 프레임워크를 갖겠다는 거는 유연성을 높이고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점에서 분명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사실상 경제 지표에 맡기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하루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환호를 했지만 이게 결국 경제 지표 문제로 돌아온 거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반응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경제 지표가 과연 금리 인하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만큼 해줄 것이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일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정확하게 파월 의장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연설과 그 영향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다시 시작될 거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방어되는 효과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연내 안에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 특히 다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기대감을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 미증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건 네.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드리는 네. 건 일단 시장은 올해 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더 크게 좀 바라본다면 미국의 연준이나 또는 정책 당국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경제의 침체 또는 경기 이 둔화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더라도 올해 2-3번 인하를 하고 나면
여전히 3% 후반 또는 뭐 네. 4%의 금리일 텐데 그거는 미국 경제를 봤을 때는 중립적 이상의 수준이고 미국 경제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쁘게 가더라도 그걸 유동성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점으로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유동성 기대가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미국이 물론 뭐 이렇게 유동성으로 언제까지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계속 좋은 상황을 네. 유지하고 있는 한 제가 보기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역시나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미증시 안에서도 AI 기업들의 선점이 항상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고 미국과 특히 한국 안에서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수치 예상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테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수한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매출이 거의 50%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지금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찌 보면은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그런 얘기죠. 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우려점들도 좀 있잖아요. 중국과 관련된 우려. 이제 중국에 대해서 팔 수 있게끔을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엔비디아로부터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매출의 15%를 갖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쓰는 게 맞아 이런 논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점들을 반영하면 이번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하루에 한 5%, 6%씩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내릴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네. 있었고. 근데 더 이것도 긴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50%를 넘는 매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AI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다, 늘리고 있다라는 그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좀 반응이 나쁘게 나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굉장히 큰 폭의 그 성장을 하는 형태일 거라고 봐서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높지만 떨어지게 되면 매수 압력을 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압도적인 1위에서 지금 밀려난 이후에 사실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좋아졌는데 경쟁사들이 그 MS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남아 있고 삼성전자는 뭐 많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이 HBM4에서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영화를 노리는 그 압도적 경쟁력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좋고 주가 반응 좋으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좀 좋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쟁사들 사이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뉴스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엔비디아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그거와 더불어서 그냥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도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 추세를 달리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상하이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미증시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일본 증시도 최근에 계속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올 초에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던 한국 주식이 좀 주춤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어디서 꼽으십니까? 예, 사실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를 보면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개월 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2분기 때 우리나라가 오를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부진했던 게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 걸 거다. 우리나라는 약간 비싸졌지만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싼 상황이 다시 되면서 네. 이제 이런 교체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들이 몇 개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과 같은 이런 국내 제도적인 이슈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이제 되고는 있죠. 그러니까 네. 법 통과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분명히 이 거버넌스 투명화 쪽으로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만 이게 보니까 이게 겹쳐가지고서 막 진행이 되다 보면 기업이 이 제대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번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겹쳐져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자체의 상승 추세를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국내적인 이런 요소들을 좀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마 지금 3분기 마지막 또 4분기까지 남은 주식시장 쪽에 있어서의 숙제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주시가 오르려면 정책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자사주 소각은 뭐 그 자체로 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 경영진들, 특히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무슨 다른 경영상 목적 때문에 뭐 분할 합병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려고 그런 어떤 그 형태로 사용되다가 이제 소각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주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은 늘어나고 뭐 이런 당연한 귀결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각을 실제로 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자사주 매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자사주를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제약을 주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자사주 소각과 한꺼번에 같이 이 기대를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즘 장세를 보면 수남매가 빠르게 돌고 종목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유망한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역시 지금은 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AI의 이 사이클이라는 건 이건 상당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일부 이 버블에 대한 논의, 거품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꺼가면서 계속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해서 관련된 AI, 그 다음에 또 관련돼 있는 전력망 쪽이죠.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데 네. 엄청난 전력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큰 축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네. 호재를 많이 받은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결국 조선이라고 그쵸. 봅니다. 조선업이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좀 생기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불안들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또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 보유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나타날 거고, 또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제도적 개편이 있으면 네. 그 또 호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큰 어떤 축을 그 AI와 전력, 그 다음에 한미 협력과 관련된 수혜주로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제가 전망한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서고 또 제도가 정비되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업종들을 다시 또 주목하는 이런 네. 식의 이제 사이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향후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변수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에서는 PCE 물가가 있겠죠. 그쵸. 예, 7월 PCE 물가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할 거냐, 뭐 네. 이 부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시 이제 9월 달로 가면 미국의
이 금리나 여부가 FOMC, 네. 중요하고 아주 초단기적으로 오늘 밤 내일 해가지고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